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이런 내용을 전달하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부인 리설주 여사도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장면이 포착됐는데 지금부터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세심배려 김위원장, 내조왕인가요? 리설주, 종횡무진 김여정. 최고 존엄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불리는데 외교전 분명히 이번에 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화면 보시죠. 3인방의 낮은 자세 외교전 이미지 변신한 북한일까요? 일단 내조왕 리설주 많이 뒤떨어져 이런 말을 해요. 부창부수화법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김 여사와 김정숙 여사 귓속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친근감도 표현했고요.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숙 여사가 옷이 젖을까 봐 잡아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쪽 넘어가서 의전왕 김여정인가요? 현장 상황 조율하는 모습 꽤 자주 잡혔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 바로 옆 대기를 하면서 비서실장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에도 배석합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에도 관여한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표전관리왕 김정은. 일단 초라하다, 수준 낮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평양 시민들한테 또 꾸벅 인사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내하는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모습인데 반면에 이 첫날 이 의장대 사열과 분열을 장면을 볼 때는요 얼굴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무표정하고요 뭔가 굳은 표정을 짓는데 아마 일부러 짓는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는 굉장히 밝은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표정관리 왕 저희가 이런 명칭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북선을 가리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백두산 영 모르나 하고 걱정하셨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면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 대통령 모시고 남쪽 대표단 오늘 대통령 모시고 제가 찍어드리면 내가 찍어드리지요. 봤어요. 한라산 에 가서 모시고 반 붓고 선생님을 반 해서 갖고 갈 겁니다. 저로 쏟아졌어. 아니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속담이 말고 맑은 물로 해야 돼요. 후야 후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란네 아리랑 눈물 아라리가 안네 숨지 않았어요. 예, 뭐 아직 이 정도는. 얄미우십니다. 예. 옆으로 잠깐 서서 봅시다. 미안한데 옆으로 잠깐 서서.
우리 연출부장이랑 나가서 왜 여기까지 들어? 네, 보면 표정관리 김정은, 내조 리설주, 의전 김여정. 저희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는데, 북한의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하는 노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정한변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세 분 다 평가를 하라 그러면 예. 일단 저는 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귀염둥이. 귀염둥이. 왜 귀염둥이라고 그러냐면 사실 어린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가 보여요. 그러니까 왜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을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예. 좀 모방을 하죠. 아. 그래서 남한을 지난번에 경험을 해보고 나서 예. 사실 제가 요번에 화면들을 보면서 예.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번에 북한의 경호원들이 굉장히 달라졌다. 아. 주변에 일단은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사실은 헤어스타일이고 당연히 옷물문제나 다 저번하고 완전히 달리 남한 쪽 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 우리가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남한을 의식하고 뭐든지 모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면 꼬박 인사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니까 바로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따라갔나요, 그거? 살짝 한번 따라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 인터넷에서 귀염둥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은 무자비한 독재자 뭐 이런 그렇죠. 예. 식이 근데 있었는데 확실히 어린 지도자로서 이렇게 젊은이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하트를 뭐 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나는 안 된다.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손가락이 좀 예. 두꺼워서 그런가요? 아마 그렇겠지만 연습을 하면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 리설주 여사는 이번에도 굉장히 차분하고 예. 또 친근하면서도 어떤 약간 격조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아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예. 대갓집 맏며느리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예. 시종일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뭔가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렇더군요. 그래서 아마 움직이는 지휘 통제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재감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아마 지금 이제 북한을 하나의 팀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재감둥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둥이가 많이 들어갔군요. 답변에.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이번 정상회담의 아마 최고의 수혜자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생중계가 되고 예. 많은 화면에서 예. 아마 그거는 상당히 본인이 의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예. 있거든요. 아마 이만큼 아마 이걸 돈으로 주고 홍보한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아무리 금액입니다. 많이 들어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어린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35, 36 예. 됐거든요. 이해찬 총리가 국회의원 초선할 때가 36살이에요. 그렇네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인생의 35살부터 45살까지가 팽팽 돌 때인데 여기 둥이라고 하셨는데 둥이는 좀 따지고 또 격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설주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욕할 사람이 없다고 써놨는데 진짜 욕할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봐도 그래도 이념적으로 봤을 때 또 그동안 행적을 가지고 김정은 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설주 여사에 대해서 욕할 것도 없고 제가 보니까 야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수도분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 김여정 문제는 저거는 이제 북한 시스템 자체가 촌스럽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촌스럽다. 예,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김창선하고 둘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배속도 회의할 때 중요할 때 배속도 하잖아요. 그러더군요. 그거는 이 북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촌스러움이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쩔이 아니더라고요. 칭찬해 줄만 하더라고요. 정태근 전 의원도 30대 때 좀 한 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꼭 40대 때 했습니다. 꼭, 40대. 꼭 그걸 얘기해야 아니, 아까 30대가 결코 젊거나 어린 게 아니다를 강조하시길래. 제가 첫 출마를 36세 했어요, 만으로. 그럼 뭐 비슷하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냥 기억이 나서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차재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걸 저는 한마디로 애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어른. 애어른이란 말이 나이보다 어른스러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그 체제가 오래 갈 수 있을까? 곧 뭐 군부 실세들에 의해서 그렇죠. 이 뭐 장악되지 않을까? 막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2012년 이 정도만 해도 참 여러 가지 전망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를 난무했는데 이번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오면 보니까 평양의 발전 현황이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아마 15만 명의 대군정 앞에 남쪽의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겨줄 수 있는 정치적 자신감. 그것은 일종의 체제에 대한 장악력을 내외에 가시한 것이다.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죠. 그만큼 정치력으로 보면 아마 이 정치 구단 이상의 아마 그 정도의 상당한 이 그 장악력과 함께 지금 이 우리 이 남쪽에 비치는 것도 보면 상당히 고단수로 보이잖아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어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설주 여사는 제가 매력 자본이라는 말을 썼는데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한 3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책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 자본은 돈이고요. 인적 자본은 개인의 능력이고 사회적 자본은 인맥인데 여기다가 매력 자본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개인의 여러 가지 매력이 사람을 성공하는 데 이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 보면 이설주 여사가 대외에 갈시할 수 있는 일종의 매력 자본일 수 있겠다. 상당히 체제의 여러 가지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으로 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지금 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는 제가 공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자로 공주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제가 지금 쓴 대로 그렇게 공주를 쓰는데 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지금 공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 주인인 뜻인데 사실 한자로도 우리가 말하는 공주를 저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이 부부장이 말 그대로 백두혈통으로서의 그냥 얌전한 공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뒤에서 맡고 다 조종하는 일종의 정권의 실세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주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공주라고 했는데 아까 정태근 의원은 좀 촌스럽다. 뭐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물론 뭐 그런 체제의 촌스러움은 그러니까 촌스러운 공주가 그렇죠. 된 체제의 겁니까? 촌스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커버하고 만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부부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측면들. 이번에 뭐 보면 사실 거의 민낯에 생머리에 치장도 하지 않았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 업무에 열정적인 이 커리어 우먼의 그런 모습처럼 비치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이것도 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외에 가시한 아주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자신감이라고 써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4년 전에 북한 쪽 그 보고를 듣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한 이후에 핵 하나 튼튼히 잘 키우고 모든 재래생 군비에 투자하지 않고 핵 하나 잘 키워서 대미 협상력 높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북한에 있는 총 자본은 경제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일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보여준 김정은의 모습은 완전히 자신감 없이는 차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나올 수 없습니다. 능라도 경기장 15만 명한테 마이크를 주고 핵 없는 또 뭐 핵 위험 없는 그 한반도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만들었던 것, 노동 당사를 막 생중계로 방송하게 만들었던 것, 이런 것은 도저히 자신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설주 여사는 한때 이설주 여사가 뭐 명품백만 들고 다니고 뭐 사치를 즐긴다, 유학파로서 어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완전 소탈, 정말 인민들의 어떤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 이런 걸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성공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김여정은 실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역시
좀 똥녀같이 비춰져요. 막 그 똑똑.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집안이나 사회생활 하면 꼭 감초처럼 똥녀들이 하나 있거든요. 발음을 잘하셔야겠을 것 같아요. 발음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음입니다. 네, 예. 똑. 예. 네, 똑. 알겠습니다. 네. 자, 윤기찬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회를 잘 잡아서 거기에 부합한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경제 제재의 합리적 근거가 뭐 적성 국가다, 테러 지원국이다, 뭐 비정상적인 세습 국가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우리는 핵 보유를 해도 위험한 국가가 아니다. 이런 모습들을 연출한 것으로 사실은 그 바탕에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핵을 갖기 위한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핵은 그대로 두고 경제 제재를 이제 피하기 위한, 해제시키기 위한.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경제 제재를 하는 게 좀 맞냐? 뭐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겸손하고 동서양의 모든 여지를 갖추고 있어요. 보면 그런 그 뛰어난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세 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평가해 보면요. 일단 이게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이미지 약간 이게 변신 제고의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과거의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는 바로 이게 비정한 은둔의 지도자였어요. 고모부 형도 죽이는. 근데 지금은 약간 이게 겸손한 인민의 지도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이미지 제고에 성공한 것 같고요. 확실히 아까 정태근 전 잠깐 말씀하셨는데 라이브에 강하다. 이런 건가요? 이게 생중계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저는 나이답지 않은 이게 노련한 외교수를 보여줬다고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설주 여사는요. 저는 이게 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에 큰 제고를 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성군 정치 시대는 저기 퍼스트 레이디가 노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당한 역할을 함으로써 정상국가 이미지에 큰 기여를 했다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저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동생 김여정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그 한마디로 하면 그림자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백두혈통의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줬다. 실세로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대 변호사. 네, 저도 앞에 분들에게 비슷한데요. 저는 이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 세 분들이 나이가 보면 다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벌써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20대 후반에 했거든요. 이 세 분이 어찌 보면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오래 가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대 초중반의 분들이. 우리나라와 너무 저는 비교가 돼요. 우리나라를 또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제 3대 세습 국가고 백두 혈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습받은 정권이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정권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분들은 저 시험을 보거나 이러진 않고 저 자리에 간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니, 선거도 없죠. 그냥 세습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젊어졌다. 북한이 젊어졌고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핸드폰도 쓰고 뭐 펜도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런 3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어쨌든 이끌어가고 있다, 국가를.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자, 이 질문은 한두 분 정도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굳이 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한두 분 정도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했는데 그 표지석에요. 날짜가 방문일이 18일서부터 21일로 하루가 늘어난 잘못된 표지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백두산을 다녀온 뒤 하루 더 머무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일정상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는요 분명히 하루 더 있었으면 하는 거였는데 과연 북한은 왜 하루 더 머물기를 바랐을까요? 제가 어떤 분이 차재영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북한 입장에서는 하루 더 머무를 동안 자신들의 여러 가지 지금 이 비핵화 국면을 타개해야 되는 그러한 간절함을 좀 더 전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일종의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가 작용하거든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서울에 답방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2박 3일 했으면 그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답방 기간은 얼마가 될까요? 2박 3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는 이왕 큰맘 먹고 서울 온 김에 좀 더 길게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연말 일정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지금 이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도 봐야 되겠지만 남한의 여러 가지 경제 발전상 현장을 곳곳에 가보고 싶은 곳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박 3일은 좀 짧다.
그렇다고 한다면 3박 연말에 4일. 서울 왔을 때 하루 더 머물기 답방도 일종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인데 자기는 3박 4일, 4박 5일 하는 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정책은 전 의원께 지금 말씀을 하시겠다고 표시하셨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지금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대통령 일정을 갑자기 하루 연장한다는 거를. 되게 조율을 철저하게 하죠.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이제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하면 트럼프나 시진핑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우리 이렇게 친해. 정상국가의 지도자가 하루 날짜 깨고 더 있을 만큼 친하니까 당신들이 얘기 잘 안 들어주면 우리끼리 잘할 거야.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요청을 했는데 옛날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근데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트럼프하고 지금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미지 보여주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딱 결정을 내는 거죠. 정한병 교수님 잠깐만. 이거 갑자기 토론이 됐는데 정한병 교수님에게 질문 드릴게요. 북한이 사실 그 기념식소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런 실수가 있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저는 거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확신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감동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계속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어진 감격의 물결이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쭉 가다가 백두산에서 하루 더 머무시지요 하면은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 이런 일정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렇게 이게 이제 북한 입장으로서는 원래 3박 4일인 것과 2박 3일이었는데 즉석에서 기분 좋아서 하루를 늘리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의 분위기. 내가 이렇게 환대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기꺼이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걸 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북한에서는 전자결제할 수도 없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 평양 방문을 기념하며 날짜가 9월 18일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 표지석을 따로 판에 버리지 않는 저게 그대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나라 국가정상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서 20일까지 머물러 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네요. 형국대 변호사.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뭐 2박 3일이냐 3박 4일이냐 얘기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다음 일정을 이후로 좀 일정을 줄인 것 같은데요. 저는 머물려고 요청했던 데가 어디냐면 결국 백두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백두산을 좀 개발하고 싶어 해요. 삼지연 공항도 짓다 마른 거고요. 어찌 보면 백두산 주변도 어찌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개발하기로 했는데 안 됐거든요. 좀 더 머물면서 좀 더 보시라. 그 정도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신뢰감을 쌓아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주십사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백두산 주변을 잘 보여줘서 관광 앞으로 이게 남북 제재가 유엔 제재가 풀리면 백두산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이미지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더 가지고 참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서울 답방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빨리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